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TV 생활백과 제니미소입니다. 벌써 이제 1월달 2016년도 또 칼렌더 1월달이 반이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그 집에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제가 오늘 체중을 좀 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체중을 재고 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오시는 이분 때문에 제가 체중이 늘어난 걸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제 주머니에 금가은이 있는 걸 모르고요. 내 체중 왜 이렇게 늘었지? 제가 요즘에 이분 때문에 틈나는 대로 금가은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는 만큼 제 마음도 아주 부유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금돼지 마이클 킴 대표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덕분에 제가 오늘 좀 체중이 좀 늘었습니다. 그럴 때는 기분이 좋죠. 기분 좋더라고요. 네, 이게 뭐지? 근데, 주머니 안에 저번 주에 샀던 그 은이 있었어요. 네. 하여튼 덕분에 아주 주머니도 든든하고 마음도 부자가 돼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운 살 때 이거는 은은 값도 별로 안 나지만 부피가 너무나 크다고 싫어해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부피가 크다고 값이 더 올라가면 그때도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런 날이 꼭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요즘에 저런 단어 용어들을 많이 쓰죠. 베이비 부머 네. 이런 베이비 단어, 부머들이. 그죠? 그리고 또 혹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과연 은퇴 시점이 어느 정도야 돼야 될까? 네. 근데 실제 보면은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알아들었던 은퇴 나이와 지금 실존의 주위에 보면은 은퇴 나이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뭐 건강해서 일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지 좀 궁금도 해요. 우리 김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미국 여러 가지 경제 구도나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은퇴하는 나이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 하나는 네. 사람들이 그때 2008년도에 불경기, 2008년도에, 그 불경기 서프라임 때, 모기지 크라이시스 있었을 때 그거는 뭐 집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대한 mortgage security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제 뭐 어디 life insurance든 AIG 같은 데도 그렇죠. mortgage backed 네, securities 맞습니다. 많이 사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에다 투자해가지고 내 은퇴금을 만들어놨는데 절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이 정도 되면은 내가 이제 실제 생산 노동을 통해서 얻는 그거를 스탑하더라도 연금이나 뭐 이런 그 AI 같은 어떤 그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얻는 이익금 갖고 내가 남은 평생을 이제 그걸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 펀드의 어마운트가 실제로 그 어마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우습게 알지만 뭐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이 그동안 뭐 2%, 3%였다 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10%가 넘었어요. 이제 살다 보면 알잖아요. 가스비, 렌트값, 뭐 음식값 그런 거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올라간 거를 계산을 안 하고 네. 이 CPI 숫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뮤추얼 펀드가 1년마다 10%가 이렇게 넘지 않으면은 은퇴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를 기대를 두고 그동안에 분산 투자했던 그 펀드가 그 정도의 가치가 되지 않은 거 이유 하나와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물가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 은퇴할 나이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를 못 하는 거네요. 네, 아니면 그런 senior citizen home 아니면 그 뭐라고 부르죠? 노인 아파트? 노인 아파트. 네, 그런 데나 들어가서 살아야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food stamps 받아야지 되고 welfare 받아야지 되고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자, 그러면 비록 또 질문 제가 또 해요.
자, 그럼 그 푸드스탬프, 웰페어, 뭐 노인 아파트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벌써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그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실제 뭐 수년 전부터 얘기가 돌고 있었는데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정말 어느 나이 정도 연령되면은 그 서비스를 혜택을 못 받을 예측을 뭐, 하십니까? 이것은 내 오피니언이 아니고 음, 경쟁자들이나 이 애널리스트 이거 숫자를 이거 계산하는 사람들 말로는 2030년도 되면 소셜 시큐리티마저 없어진대요. 돈이 바닥이 난대요. 그러면 올해가 이제 2016년이나 앞으로 한 10여 년, 14년? 14년 정도면은 없는 거예요? 성국장님은 언제쯤 은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돈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그때쯤이면은 아무것도 못 받으신다는 거네. 그러네. 그렇죠. 네, 여기 미국에 살면 소셜 시큐리티는 많이 냈잖아요. 그렇죠. 저는 꼬박꼬박 냈죠. 네, 메디케어도 많이 냈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그래프를 준비해 놨죠. 네. 딱 보면은 소셜 시큐리티가 2007년 17년부터는 데피시트라고. 이제 소셜 시큐리티는 이제 빚지면서 이거 빚을 어떻게 내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럼 베이비 부머 세대가 실제 몇 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한 1945년도에서 1960년도 그때 그때쯤에 태어나신 태어나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회보장제도 혜택들을 받을 만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숫자로만 보면은 그때쯤이면은 돈이 바닥이 난다고 봐야지 돼요. 제가 좀 심각한 건데 제가 좀 볼게요, 나이가.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고 내 나이를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얘기 드릴 수도 없고. 네. 야, 참 1년이 참 안타깝네. 1년에 딱 걸리는데 지금.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2015년 정도 후에는 이런 사회보장 제도 시스템의 혜택들이 고갈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얼마 전에 이 큰 불경기가 생겼잖아요. 네. 그리스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그리스가 이런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였어요? 은퇴한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들이 못 받쳐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은퇴를 55세에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웰페어도 받을 수 있고 뭐 거의 다 또 그리스는 이 정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펜션이 또 있죠. 이 사람들을 돈 주다 보니까 그리스가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지상 낙원이었네요. 네. 네? 그냥 막 주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저 시스템 저런 스타일로 지금 된 거예요. 나라가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가 미국이랑 다른 거는 네. 그리스는 원래 돈이 드락마거든요. 드라마? 드락마라는 돈을 썼어요. 그리스는. 네. 근데 그래서 유로존에 들어간 다음부터 유로를 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드락마를 못 찍어요. 유로를 못 찍어서 유로존한테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 뿐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미국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냐? 막 찍어대니까. 돈을 찍어대니까. 그 차이점이네. 네. 근데 돈을 찍어대면은 언제나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고,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이 딱 물가 상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전에 딱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돈을 찍어낸 양.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는 거고. 예, 그 결과물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이런 인타이더맨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거 시스템을 봐도 폰지라고 아세요? 폰지 사기? 폰지 사기 들어본 느낌인데 자세한 내용은 좀 모르겠어요. 폰지 사기. 네,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뭐 이후에 온 투자자들이 그 전에 투자한 사람들을 계속 돈을 보태서 주는 거. 그래가지고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다가 피라미드 베이스가 없어지면은 그 사기는 무너지는 거. 일종의 다단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셜 시큐리티가 돈이 뭐 미국 정부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조금씩 나눠주는 게 아니고 지금 버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럼 참 지금 이 말씀을 조금 좀 연장선으로 풀어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현재 빚지고 있는 그 많은 돈들이 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들이 그걸 떠맡아야 된다는 쪽의 의미도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런 지금 소셜 스큐리나 메디케어 이런 거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 폰지예요, 폰지. 폰시.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버니 메이도프가 감옥에 갔잖아요. 폰지 사기로. 아, 감옥 가기 전에 하는 얘기가 왜 나만 들어가냐? 미국 정부가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그 실제로 내가 그 감당해야 될 부담돼야 될 나의 채무가 아닌 거를 남이 졌던 거, 이전 세들이 졌던 거를 내가 지금 그거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갈수록 그 숫자가 베이비 부머스가 지금 하루에 10,000명씩 은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은퇴하는 거를 누가 서포트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그 돈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어디 금고에다가 돈을 모아둔 게 아니에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지금 갚아주고. 기관 산업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갚아주고 있는 거네요. 네. 고마운 친구들이네. 그만 친구들. 우리가 내는 거라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난 어떻게 하냐고요? 못 봤죠. 좀 암울한데요. 네, 조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까 우리 저 갖고 온 자료 중에 그 사람 그림 있어요. 이게 네.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자료 한번 좀 볼까요? 네, 1960년도에서는 네. 소셜 시큐리티가 이제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 베네핏을 받는 사람 그거 비율을 보는 건데 네. 60년도에서는 5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5사람이 한 사람을 책임지는 구조로 돼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부담이 좀 n분의 natural 1이니까 괜찮네요, 그죠? 네. 근데 2009년도에서는 3대 1. 야, 가지 지금- 2030은 2030년도쯤 아, 되면 앞으로 2대 되면은- 1.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 분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 뭐 내가 1년에 30만 불씩, 40만 불씩 이렇게 벌지 않으면 좀 힘들걸요. 아, 뭐 이렇게 남처럼 또 얘기하시면 저는 또 어떡합니까? 야,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갈 추세가 농후한 거예요, 미국 시스템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런 소셜 스큐리티에 대한 법들이나 이거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은 네.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는 결과예요. 이거는 그냥 뭐 2 plus 2 equals 4 그렇게 보면은 산수로만 딱 보면은 작년 나오는 거예요.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 한번 했잖아요. 네. 자, 그 시점에서 지금 김 대표님이 보실 때 미국 빚이 총 얼마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지금 보면은 거의 18조죠. 18조? 예. 그거 대해서 금리 인상을 이제 0.25 하면은 이자가 더 늘어날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딱 뭐 숫자로 보면은 90빌리언이에요. 90빌리언이라면은 웬만한 나라들보다 그 나라에서 나오는 GDP보다 더 많은 빚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빚을 더 갚아 나가야 될 부담감은 더 헤비하게 된 거네요. 네. 이제 그게 지금 빚이 계속 늘어난다는 게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래 뭐 빚은 언제나 있지 그러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갚아야 돼요. 이 베이비 부머스는 이제 갚지 않아도 돼요. 이거 대해서 다 이제 혜택을 받으니까.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애들이 일을 하면서 갚아야 되는 그러면은 부분이에요. 결국 또 그 얘기가 회자될 수밖에 없겠네요. 응? 고령화 시대가 올 거고, 애들 낳을 수 있는 그 가족 수가 적어질 거고. 벌써 적어지고 있잖아요. 부부끼리 애들을 요즘 2명을 안 낳잖아요. 뭐 1.5를 낳는다 그러죠. 1.5가 어떻게 둘을 먹이고 살려요. 일본 같은 케이스는 지금 이미 이 선에 넘어간 케이스죠. 그렇죠. 넘어가가지고 20년을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아베나믹스, 아베 요즘 이코노믹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뭐 제일로 오래 사는 수명이 일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은퇴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애들도 안 낳고 가족마다 하나. 그러면 이제 그 아무튼 네.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고 참 피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인데, 자, 우리 또 이 시점에 또 명쾌한 답을 항상 주고 정리를 써머리를 쌈박하게 해주시는 우리 누구죠? 누구?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감초 여사님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초 여사님, 해피뉴스 부탁해요. 네. 살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대지의 김지선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노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전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채와 수익의 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지나친 부채로 인해서 기본 생활에 이 여유가 없어지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만은 없게 됩니다. 예, 보다 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고 싶으시다면은 삶을 좀 더 단순화하시고요. 남 좋게 이 성공하기 위한 목표를 두시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빚의 최고점을 이루는 나이가 이 30대에서 50대로 많은 분들이 투자고 또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빚일 경우가 많고요. 이 빚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투기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크레딧이 좋다는 것은 돈을 잘 빌리고 잘 갚는다는 뜻으로 항상 좋은 의미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예, 간단히 말하면은 정년 퇴직에 가까울수록 부채는 없어야 하고 자산이 증가해야 안정된 노후를 생각하실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이 자동차나 집 융자가 아직도 남아서 갚아야 하신다면은 이 내가 버는 모든 수익과 저축 또 투자의 이윤들이 이 부채 이자율을 이기지 못하는 한은 실제 이 내 자산은 줄고 있는 격이고 부채는 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예, 2008년 이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년퇴직을 앞두신 많은 분들이 주식 폭락으로 인해서 은퇴연금이 반타작 되셔서 은퇴를 또 못하시고 생활전선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예, 더불어 우리와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정부 혜택들이 역시 현재도 지금 적자 경영 중이고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만을 믿고 은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점 가난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서 바로 우리의 이 저축에 대한 이율과 또 수익의 인상률이 저조한 데 비해서 턱없이 높은 부채와 또 이 부채에 대한 복리 이자율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가 상승률이고요. 이런 수익과 지출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활고를 허덕이게 되시고 저축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서 노후 생활 대책이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금과 은을 세이프 헤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물가 상승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어떤 경제 위기에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금을 40년 전에 온스당 한 150불 정도였는데 3만 불어치만 금을 사두셨으면 오늘날에는 21만 5,200불로 40년 동안 관리 비용도 없었고 앞으로도 내실 세금이 없는 순수 자산을 가지고 은퇴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가까운 미래에 통화량 대비 금의 이 정상값이 회복이 된다면 약 80만 불로 은퇴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지금같이 시세가 채굴 원가의 미추로 측정되고 있을 때를 잘 이용하셔서 조금씩 사 모으시면은 본인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수단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필요한 매달 생활비만큼만 조금씩 현금화하셔서 사용하시고 또 더불어서 정부에서 주는 이런 연금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다면은 더욱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 빚과 이자로 인해서 정작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미 어떻게 보면 빚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순수 여유 자금 안에서만 지출을 하시고 또 그 한도 내에서 저축과 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진정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장기적인 채무와 고금리 이자는요, 어떤 의미로 보면 투기라고도 볼 수 있는 성향이 많습니다. 예, 누군가는 앞으로 반드시 벌어서 갚아야 하는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 미래를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언제 아프고 병이 날지 또 언제 법이 또 바뀌고
또 내 형편이 달라질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금과 은을 언제나 세이프 헤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갚아야 할 빚도 없고 내야 될 관리 비용도 없는 순수 자산이기 때문이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이 경제적인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성경에서도 금을 417번 언급을 했고 은은 320번, 또 그 당시에 돈을 의미했던 실물 이 금과 은 화폐 그러니까 140번 정도 언급이 되었듯이요. 인류 역사를 쭉 보시면 언제나 이 돈과 부를 상징하는 것은 금과 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금과 은을 대신할 수 있는 진정한 화폐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금과 은이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들면 어떤 일정한 양의 빵을 살 수 있었다면 오늘날이나 앞으로나 똑같은 양의 금과 은으로 같은 양의 빵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과 은이 언제나 세이프 헤븐이라고 불려지는 이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죠? 네. 그 금과 은의 어떤 비축 그 아이디어 그 상품을 이런 식으로 은퇴 사회복지의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정말 감치 여사님은 하버드대 교수 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버드에서 금 가르쳐 주시면 쫓겨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이제 오늘의 토픽은 저 같은 그 은퇴 예비자들한테 지금 아무튼간에 베이비 부머 쪽 세대의 저는 일단 혜택 제도가 없거든요, 나이가. 네. 그럼 이제 오늘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표님과 얘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감치 여사님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성격이 저는 학창 시절 때도 제 방에 있는 전기세는 제가 냈었어요. 아버지한테 내. 저는 이제 부담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 은퇴자들의 빚들 갚아야 될 부분들이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지금 떠맡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 그 어떤 정신적인 그 부분에서 깔끔 떠는 사람들 제일 좋은 방법이 결국 내 스스로 내가 리타이어 할 수 있는 준비 지금이라도 결국 금과 금하고 은을 조금씩 모아놔서 준비하는 거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로 깨끗하고 제일로 편리하고 편리하고 제일로 이따가 쓰기도 편하고 사람들이 금을 어떻게 파냐 어디에서 파냐 그런 얘기 하지만 팔 수 있는 데는 많아요. 조금만 찾아보면은.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바로 현금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네, 네. 이제 뮤추얼 펀드나 라이프 인슈런스나 뭐 부동산이나 한번 캐시하려고 해보세요. 언제쯤 돈 받는지. 좀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걸리죠. 제가 이민 초창기 때 이제 그 보험 쪽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때 저한테 강력히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뮤추얼 펀드 해라. 앞으로 미국 생활 20-30년 후에는 이런 펀드가 나의 뭐 100만 불, 200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막 이렇게 드림을 보여줬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로로 갈 수 있다는 거는 안 가르쳐 주죠. 안 가르쳐줬죠. 네. 그냥 그런 거 중요한 거는 또 금과 은이 뭐가 좋냐? 제로로 갈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아무리 내려간다 그래도 제로로는 가면은 제로로 살 수 있나요? 1불로 살 수 있나요? 금을? 안 팔아요. 안 팔면 다예요. 프로그램 마치는 이 시점에 엉뚱 질문 한번 제가 던지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돈은 막 찍어내잖아요. 네. 그죠? 찍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까지 오고 있고 그리스 사태를 보고 있지만 금과 은은 막 캘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 금의 순 자산이 될 텐데 어느 순간 되면은 금은 전쟁 또 나올 수 있겠네요. 금은 전쟁이 막- 또 나올 수도 있고 금은대에서는 언제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재밌는 거 하나 그림을 했는데 currency war이라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한테 달러를 막 던지고 있어요. 미국은 중국에다 금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 금은 전쟁을 시작했어요. 전쟁하고 서바이벌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자는 금하고 금과 은을 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 네, 그죠?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실제 피부에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베이비 부모 세대에 해당되시는 분이시든 아니시든 간에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한테 부담 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뭐라고요? 금하고 은입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제가 오늘 체중 잴 때 좀 무거웠거든요. 제 주머니에 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좋은 말씀 주셔서.